기득권들이 자기의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보기보다는 자기의 사익이 반영된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토부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행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할 때 비기득권층이 사는 동네에 개발 문제는 나오지가 않고 맨날 이 기득권층 사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언제 떨어지냐 올라가느냐 이게 몇십억이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무슨 경제 정책인지 이게 무슨 부동산 대책인지.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제게 와서 하는 말씀이 이제 영끌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영끌해도 되지 않겠냐. 전혀 이상한 정신세계.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약간 물질 만능주의에 좀 빠진 과도기 같아요. 욕심만 없으면 답이 다 나와요. 지금 자기가 얼마 샀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쵸? 각자가. 그러면 파는데 적지 않을까 해서 아까워가지고 못 팔아. 한 예를 드릴게요. 제 친구가 예. 컴퓨터 회사 사장이에요. 옛날부터 컴퓨터 쪽에 계속 여의도에 있는데 예. 직원도 많아요. 몇십명 돼요. 정작 이제 부동산 신경 안 쓰다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집이 있고 집을 하나 일산 그 킨텍스 있잖아요. 요번에 뚫린 거 있죠? GTX. 네. 딱 그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근데 이거를 2년 전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친구가. 이거 친구가 보면 사실이니까 저한테 묻는데 그때 17억인 거예요. 아, 킨텍스 앞에. 네. 야. 막 좋을 때요. 막 지금 22년, 한 13억 하겠네. 21년 말 할 때. 예. 2022년도에 이제 좀 내려왔잖아요. 내려가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저를 묶여서 만나서 얘기하니까 털어라 제가 그랬죠. 아. 일단 털어라. 예. 좋은 때가 올 거다 그랬어요. 예. 못 털었죠. 근데 자기는 저의 팬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자기 거잖아요. 예. 못 털지. 아니 20억 갈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억 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왜? 그러니까 GTX가 뚫리니까 예. 야 땡땡아 GTX는 이미 다 알고 있잖냐. 네. 모르던 게 나와야 가격이 뛰는 거지. 그렇지. 서울 시내 전철역 근처에 전철역 뚫리고 나서 집값 안 내려간 데가 없다. 이건 착각이다. 아, 중요한 말씀하셨다. 전철이 개통되기 전까지 올라요. 예. 뚫리면 의외로 이게 가라앉아요. 예. 부품이. 예. 이거를 데이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고 언론에도 잘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 처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모르고 와 전철 뚫리니까 또 올라갔구나 하고 더 썼어. 이게 이제 물리는 건데 그렇지. 그 집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럼 GTX가 뚫렸잖아요. 뚫렸죠. 12월 말에 뚫렸어요. 네. 그러면 본전이라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까지 내렸어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1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억 하던 거 13억 정도. 네. 그러면 20억 바라보다가 반토막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 걔가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분양 얼마 받았니? 7억에 받았대요. 분양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무슨 개 욕심이에요? 예. 아니 자기가 받은 지가 몇 년 안 되고 10년도 안 됐어요. 예. 근데 아니 20억 7억 간다고. 떠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듣는다고 20억을 바라보는 욕심이. 자, 근데 그 욕심은요. 네. 우리 거품이란 얘기죠. 한문도 교수님의 친구분이 욕심이 마음이 나빠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맞아. 다 그래요. 이 세상이 맞아요. 세종시 아파트가요. 그렇죠. 14억 하던 게 지금 5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맞아. 6억 7억밖에 안 해요. 예, 그럼 14억 하던 게 21년에 14억을 했는데 맞아요. 지금 5억 7천이면 이 돈이면 두 채 사요. 그렇죠. 옆집 사면 벽 뚫어서 그냥 다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맞아요. 또 못하겠지만. 맞아요. 자, 그래 지금 폭락이 온 거죠. 실제로. 폭락이 온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GTX산 따라서 그 킨텍스 그쪽은 그나마 지금 가격 방어가 된 게 이 가격이에요. 그렇죠. 방어를 할 뿐이지. 예.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집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예.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람 맞고 어릴 때 하도 집이 한옥이라서 외풍이 심한 집에서 살아서 겨울 되면 막 밖에서 바람이 엄청 불어와요. 코가 시큰시큰하고. 예, 진짜 방 안에 있어 이렇게 군용 담요를 덮고 있어서 그러면 입김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맞아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비바람 제대로 맞고 눈비 막을 수 있으면 그게 집이지 더 이상 무슨 집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런 분 많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은 실망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거죠. 국가가 제대로 된 형태의 자산시장, 금융시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국민들을 모두가 다 투기꾼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폰지 사기나 하게 만들고 밑장 빼서 윗장 공구게 하고 그 갯놀이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떴다 방식으로 이렇게 예. 그런 게임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정부가 그렇다고 그거를 고친다고 종합소득세를 만들어서 뭐 이제 양도세를 올린다든지 상속세를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게 그게 경제인지, 저는 그러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들의 머리 수준이나 이 혓바닥 새치 끝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 사기에 또 사기를 치면서 놀아나고 있는 게 국민들의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를 우리가 맨날 고민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 애가 그림을 잘 그려. 그럼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서 한번 자기의 꿈을 펼치게 해볼까? 또 야구를 잘해. 또 공부를 잘해. 그러면 거기를 충분히 서포트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예.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제가 앞으로 벌어먹고 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또 내가 앞으로 상속세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자, 할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상속세 낼 돈이 있으면 차라리 너 유학 가. 유학 안 가려는 애들도 유학 막 보내갖고 유학비 다 내준다는 거예요. 상속세 안 내니까. 예, 맞아요. 그런다고.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판을 놓고 이게 정상적인 판이다, 분석하자. 이게 분석한다는 것도 웃기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 이런 말 해봤자 아까 뭐 요거도 먹을 것이고 바른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을 쓰면은 많은 분들이 그 어쩌란 말이야, 대응책 내놔 이러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응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게, 세상에 7억 놓고 13억이 된 아파트도 이게 내가 20억 될 건데 7억 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습니까? 대응책을 내놓습니까? 못 내놓죠. 말이 안 되죠. 제가 2013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직 등 CEO 여러분이 참여하는 경영자 최고의 과정을 운영해오며 지금까지 2,000여 명의 크고 작은 회사의 경영인들이 함께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한국미래가치 포럼인데요. 이번에 5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이 있고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행동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배우며 더 전진하여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8일 마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한국미래가치 포럼 5기 오는 모집의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곽 박사님 말씀에 99.99% 순금의 순도보다도 높게 제가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좀 제가 볼 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국민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제가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이,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제게 와서 하는 말씀이, 지금 잠삼대청,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준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이 들썩이니까 이제 영끌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지금 영끌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하시 그래요, 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왜냐면 그렇게 질문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인식들이 있다는 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표영호 대표님 유튜브나 예. 저희 유튜브를 본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약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 왜? 돌아가는 판을 모르니까. 예. 그러면 마냥 좋았던 시절이 계속 이어진다는 장밋빛 전망을 예. 지금은 안 할 때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경제가 이상한데.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의식이 어디에 꽂혀 있는 거야? 박사님 말씀하신 전혀 이상한 정신세계.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예. 그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그분은.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가를 한번 봐야죠. 그럼 그 개념에서 보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건 이미 만천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한 포인트만 제가 더 예. 여쭤볼게요. 예. 네.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여유 자금이 있거나 유동성을 어떻게든지 돌릴 수 있는,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자기 딴에는 예. 내가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여튼 요 기간 동안에는 내가 그런 기회만 오면 내가 잡으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예. 순수한 사람들 하나.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한문도 교수님 지적해 우리나라는 참 그 공무원들이 나쁜 폐해가 뭐냐면, 저는 그러거든요. 옛날에 골프 좋아할 때, 골프 칠 때 상대방하고 제가 시합을 붙으면은 저는 항상 각오가 그 운동, 농구를 해도 그래요. 죽일 때 확실히 죽여버린다. 밟을 때 확실히 밟아놓고 더 이상은 헐떡거리지 못하게 해놓고, 그래, 이제 알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게임을 한다고 치면. 게임을 한다고 예. 치면.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지. 처음부터 붙었을 때, 제가 몸이 너무 타프하게 붙으니까 내가 몸 보호하기 위해서 살살 해야지. 내 실력을 숨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스스로의 변명을 만들고 제 길을 살려줘 버리면
이 농구 코트는 완전히 레슬링장이 돼버린다. 아, 농구가 아니라 레슬링이 돼버린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자, 월세 문제가 생기면 임대자들을 위해서 파우치 내놓는다. 대책들을 막 내놓잖아요. 구명 코트를 막 던져줘요. 그렇지. 라이프 코트를. 이게 많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도로가 뚫히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건 자명해요, 경제학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이 이렇게 차별이 크게 나고 경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게 폭망 수준으로 가버리고 하는 거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아니, 몰라서 여쭤보는 거. 제가 알면 기득권들이 자기의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보기보다는 자기의 사익이 반영된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사기꾼 스킬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토부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행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전세대 그 출처로. 기득권층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싹 솎아내면 끝나죠. 속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물론 정치인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 10명 모아놓고 대통령이 100일만 얘기 들으면 답 다 낼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 그거 간단해요. 일시적 이주택자 있다 뭐 얘기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투자 투기를 할 수 있는 거를 GDP 뭐 이런 거 건설사 GDP 비중이 많다 이런 얄팍한 논리로 포장을 잘해요. 이걸로 해가지고 시장을 펌핑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술자들이 많아요. 선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력이 기득권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집값이 국가 경제에 너무 심각하다 판단되면 약간 좀 뭉치렸다가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면 좀 기운 나오는 약간 암덩어리 같이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분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국가 민족이 먼저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먼저. 자기 주머니하고 자기 기업이 먼저 모여. 근데 이건 아담 스미스도 얘기했잖아요. 예. 국부론에서 항상 국가는 이 상업주의 세력들이 네. 백성을 볼모로 어떤 제도와 제한을 던지면 정말 그 사기짓에 조심해야 된다고 미리 박아놨어요. 딱 우리나라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거를 바꾸면 되겠죠? 그럼 감사원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감사원이 그 짓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약간 물질 만능주의에 좀 빠진 과도기 같아요. 이게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용적률 올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뭐 아파트를 짓는데 주택지에 대한 용적률 올려서 아파트 올리는 건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들을 용적률을 올려줘가지고 막 높게 지어서 가는데 주차장도 부족하거든요. 네, 맞죠. 퇴근길, 출근길에 보면 이 도로에 꽉 막혀서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용적률은 계속 올려주던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용적률 상향인가를 네. 고민해 보면 뭘 고민을 하세요? 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적폐라는 게 그런 게 적폐인 맞습니다. 거지 그게 뭐 다른 게 적폐입니다. 적폐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부동산 대책 세우고 뭔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을 뭔가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누구는 20억씩 대출 받아 사고 네네. 저기 어디 여기 저 흑석 어딘가에는 또 두 채를 막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 일단 부동산은 나도 일단 뛰어들어서 무조건 사고 봐야 되겠구나 라는 심리들을 맞아요. 기득권이 준 거예요. 뭐 본인들은 얘기하죠. 나는 기득권 아니야. 이렇게 원래 기득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정책, 경제 정책이 하나의 투명성과 신뢰성과 그 일관성을 가지려면 예. 방금 표 대표님, 한문도 교수님 말씀 주셨던 기득권층에 대한 명확한 징벌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법에 의해서라도 왜곡이 돼버리고 정책에 의해서도 왜곡이 돼버리면 소위 많은 중산층들이 나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자, 불법, 편법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라.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는 무조건 해라. 그러고 나면 이들은 기득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올 공무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민감도 에델만닷컴을 가시면 국가 신뢰도를 설문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예. 그 신뢰도 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한문도 교수님. 네네. 지금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에도 불 꺼진 창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요즘 서울은 또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또 풀어주는 바람에 또 들썩거리고 있단 말이죠. 네네. 요렇게 지금 양날인데 요 시장을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전문가로서. 일단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 이복헌 금융감독원장이 예. 2년 전 기억나시죠? 2022년도 레고던데 사태. 예, 예. 3년째네 벌써. 3년 전에 대대적으로 전 정부 부처가 합동 부처가 모여서 예. PF 긴급 대책을 발표한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근데 대책이 뭐였어요? 구조조정과 뭘 막 얘기했죠? 예. 네, 됐나요? 그렇죠. 안 된 것 같죠? 예. 그럼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안 터지고. 계속 연장해 주면서 그렇죠. 이자가 늘어나고 네네. 인공호흡을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당사자인 그 사업자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냥 이자가 늘어나면서 빚은 늘어나지만 지금 파산은 안 되고 있고 언젠간 이거 분양을 해서 내가 수분양자들에게 다 떠넘겨서 내가 빨리 내가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수분양자가 없네요? 수분양자들이 안 받아주고 뭐 이게 없네? 오리알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산해야 되죠. 예. 그럼 파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 돈 많은 애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예. 그 작업을 하는 세력도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시장이 왜 이렇게 되냐? 지방은 더 죽을 겁니다. 어쩌면. 예. 그걸 더 싸게 저렴하게 가지면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원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움직이겠죠. 지방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예. 서울은 계속 올라가 주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원인이 뭐예요? 지금 잠수함대청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거 딱 했는데 올라가는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언론에서 그렇게 퍼붓는데 올라간다고 그러면 보도에도 나오대요. 줄 서서 뭐 문의가 막 매수 문의가 엄청 많아 하는데 실제 표 대표님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다 가봤죠. 그런가요? 실제로 줄 서 있던 거예요? 저기 지금 저 중개사들이요. 네. 중개사분들이 하도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막 이제 또 거래를 또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밖으로 문 닫아놓은 분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 문의도 많고 왜냐면 단속을 하니까. 이번에는 잠산대청을 풀었단 말이에요. 예. 6월 22일이 자동 해제 기간이에요. 예. 그냥 놔두면 풀려요. 자동 예. 해제. 그냥 지정을 안 하면.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주택 투기가 있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안 내려가고 이러면 예. 토지거래허가를 묶어요. 왜? 투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데 경제가 다우닝 되거나 갑자기 거래가 가격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기를 살려야 돼요. 그럼 뭐예요? 주동산 가격이 갑자기 내려오서 투기의 요인이 없을 때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강남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내렸잖아요. 왜 풀었죠? 이걸 해석해야죠. 한 포인트로. 왜 풀었을까? 오세훈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예. 왜 풀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풀어주면서 집결할 수가 있겠죠. 기득권들 중에 이제 돈 많은 분들. 그래서, 야, 나 지금 여기 빠져나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다. 예. 야, 이제 많이 묶었으니까, 어? 다 묶을 때 왜 서초동 그렇게 뛰는데 안 묶죠? 그러니까 안 여기서 먹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서초동은 왜 안 묶었어요? 반포지구는. 그리고- 반포 막 뛸 때 묶어야죠. 안 묶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풀잖아요. 그 의도가 전체로 뭐예요? 국민과 국가, 주거, 복지, 안정에 관심 없는 거예요. 액션 플레이인 거예요. 그쵸? 묶어놓은 거를 잘못 풀면 투기나 투자를 용인하는 정치인을 비칠까봐 홀딩하고 있다가 이왕 판 정리 막 돼가잖아요. 대선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풀었다. 대선을 생각하면 길게 보면 후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득권 센 분들이 좀 배팅해줘야 되죠. 건설사도 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토리 나오잖아요. 서초 반포지구에 방배동 지역에 분양할 거 많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다 연결되잖아요. 가격이 올라야 분양가 또 오르죠. 다 연결되는 이런 대충의 시나리오의 추측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적은 정치적 목적이 앞섰겠구나. 이 가격이 그러면 이걸로 펌핑 일단 됐잖아요? 예. 그럼 이 펌핑되는 만큼의 거래량이 2020년, 21년처럼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400개, 500개, 600개가 나오면 이해가 돼요. 한 구에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100개, 200개 반토막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와 같아야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게 뭐냐. 강남의 희소성과 주택가격이 인정하지만 지금 가격은 오버 슈팅된 거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거래가 안 따라붙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 수반되냐는 가격 상승은 페이크다. 그러면 말씀 주신 미국이 한번 리세션 오면 우리도 그때 좀 내려갈 수 있겠죠? 어떻게 2022년도 하반기에 금리 좀 올렸다고 이렇게, 불야성 같은 강남의 아파트가 갑자기 20억 하던 게 12억 푹 떨어지죠? 이게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분께 경제적으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갑자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경제학자분이 중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늘 그런 기득권층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표 대표님이 저번에 제 방송에 저 연합 인포맥스에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국회의원들 뽑을 때 다선 의원들 한 지역구에서 계속 좀 뽑지 마라. 그 개발 안 되더라.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아, 네네. 우리 서울시의 구가 몇 개죠? 25개 구인가요? 그래서 25개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지금 잠산대청 이야기 말씀하시고 서초구 말씀하시고 몇 개 이렇게 딱 꼽으면 7, 8개에는 아마 기득권층들이 사는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비기득권층들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할 때 비기득권층이 사는 동네에 개발 문제는 나오지가 않고 맨날 이 기득권층 사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언제 떨어지냐 올라가느냐 이게 몇십억이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무슨 경제 정책인지 이게 무슨 부동산 대책인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면 야 지금 서민들은 저 아파트 가격 5억 주고 샀는데 저게 지금 3억이란다 그럼 저 사람들한테 2억 떨어진 거는 이 사람들 50억 하다가 40억 떨어진 거나 맞먹는 가격인데 이거 대책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 지금 직장 잃은 거야? 아니면 가게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못 구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부동산 대책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그게 정상적인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생각이잖아요. 근데 합리적이지 못한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른 걸로 이게 될지 모르는데요. 한 조금 드리면 그 사마천의 사기나 그 중국의 고전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참고를 해서 얘기하면 그게 금도 녹일 정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자성어로 있거든요. 이게 거짓말이어도 계속 다 하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아들이 뭐 사고 쳤대 그러면 안 믿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니까. 좀 이따가 옆집 와서 또 와서 얘기하네. 네 거짓말이에요. 실험을 한 거야 이게. 세 사람째 딱 하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그런 일 없어. 이러던 사람이 두 번째 아줌마가 와서 얘기하니까 뭐지? 아니야 그거 잘못 들었어 했는데 세 번째 아줌마가 오니까 이상한 거야. 네 번째 아줌마가 오니까 행동이 어떻게 할게요? 우리 영끌 하듯이 네. 버티다가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하고 자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완전히 틀리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작용했어요? 거짓말이. 실험상 100% 맞아요. 그런 부동산도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겠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첨언 드려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기득권층들하고 그런 세력들을 못 잡아내는지, 속아내지는 못하는지. 안 잡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경제 1티어, 1타, 또 부동산 1티어, 1타, 우리 두 분 모시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더 얘기를 나눌 수, 사실 밤을 새도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두 분의 스케줄이 워낙 또 바쁘기 때문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면 안 될까요? 예. 우리나라 일시적 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제도만 잘 관리하면 예. 투기는 없어집니다. 그건 어떤 다음 시간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어젠다를 결정까지 지금. 예, 중요한 어젠다를 던져놓고 네, 맞습니다. 다음 to be continue. 한 번 더 초대해 주시길 바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한문도 교수님하고 네. 우리 곽수정 교수님하고는 뭐 그냥 오래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예. 왜냐면 제가 현직 진행 입장에서 네네.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영광이죠, 저.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